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외곽 경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곽 경비라고 하면은요, 일단 이 시큐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경비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 이 외곽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각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담아서 이 경비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즉, 시설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외곽 경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렇죠. 내부 경비라든가 또 내부 내에서는 자료의 관리라든가 그 이후에 뭐 자물쇠 관리라든가 등등등 각각의 단계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 경비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집중적인 경비 업무에 해당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서부터 계속 연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건요, 기본적으로 시설 경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외곽 시설물에 대한 경비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 경비라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비 업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즉 일반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게 되는 일종의 인력 경비 업무로서의 하게 되는 시설 대상 이 경비 시설에 대한 이 경비원들의 이 활동입니다. 결국 경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 뭐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 각종 혼잡 사항에 대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방범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떠한 그 시설을 방문하는 또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출입 안내라든가 출입 통제라든가 안내, 화재 예방 등을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 시설 경비 업무의 이 책임이겠고요. 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가 또 혹시 만약에 이 출입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적절한 감시 활동, 더 나아가서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적절한 이 통제와 안내를 함께 하는 업무가 시설 경비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에 대한 방어라고 하면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각종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로부터 건물을 쉽게 오갈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또 더 나아가서 뭐 방호 필름을 포함한 각종 창문이라든가 뭐 자물쇠, 열쇠, 각종 방호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시설물로 그렇죠, 통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경비 인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종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뭐 창문이라든가 뭐 각종 차단문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방어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 자체가 뚫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정말로 폭탄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폭탄 테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꼭 폭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뭐 대형 무슨 이 산업용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직접 현관으로 들어가서 아주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와 함께 이 건물이 뚫리게 되는, 즉 이러한 물리적인 방어물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과 함께 경비 시스템이 함께 운영돼야지, 즉 거기에 사람들이 직접 운용이 돼야지만 명확하게 이 경비 업무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라기보다는 침입을 지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벽을 직접 뚫고 오려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한편 2차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바로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경보기 자체는, 경보 센서 자체는 물리적인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감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창문이 깨진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경보 알림을 주고 이 경보 알림이 결국은
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경보음을 통해 가지고 경비원한테 전달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비 인력을 투여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2차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을 경우에 경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즉 인력 경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이러한 경보기가 아주 훌륭한 2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겁니다. 이 시설 경비를 한다라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경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도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한편 이거에 맞춰서 사전에 시설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 투입된 비용에 맞춰서 얼마나 이 안전성을 손해를 줄이고 이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도 필요할 겁니다. 한편 이 해당 각각 경비 대상물에 대한 특별한 특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각종 위해나 각종 위험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원들 입장에서는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내부 직원이든 고객이든 간에 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야지 되겠고요. 한편 시설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고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시설물 자체에 어떠한 용도라든가 거기에 내부 물품이 어떤 게 있는 거라든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특징도 당연히 명확하게 있어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긴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비상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경찰이나 소방이 어떻게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경비원이 기본적으로 시설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장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시설 경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외곽 경비에 이러한 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각종 수단들, 각종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외곽 시설물에 대한 경비로서 일단 장벽 같은 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1차 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벽은 외부하고의 서로 경계를 한정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겠고요. 또한 외부 침입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지형적인 이러한 물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벽하면은 담장만을 세운다라고 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자연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을 인접해 있다라든가 뭐 절벽, 협곡, 숲을 지역, 뭐 깊은 숲, 기타 침입하기 아예 곤란한 아주 외딴 곳에 있다 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이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 형세 자체도 하나의 자연적인 방벽, 자연적인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침입에 대한 완벽한 예방책은 아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경비 장치를 설치를 했었을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자연적인 이 방어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구조물, 즉 인공적인 장벽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기본적인 담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철조망이라든가 각종 출입문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구조적인 장벽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예를 들어서 뭐 방호문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화문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지만 방어 필름이 붙여져 있어서 사실상 방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 즉 문 자체
자체도 외부하고 내부를 구분해주는 물리적인 장병으로서 인공적인 아주 훌륭한 구조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도로상에 있는 각종 방책이라든가 차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훌륭한 인공적인 방어물이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무단 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여타의 구조물과는 같은, 또 상설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철조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철거를 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벽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를 철사를 이용을 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사람의 키를 봤었을 때 높이는 한 2m 이상, 지상에서는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이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고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 사람이 직접 들어올 수는 없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가시철사나 아니면은 콘서티나 철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물리적인 방벽의 효과로서, 또 이러한 것들은 이 내부와 외부가 서로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주 긴급할 경우에 쉽게 설치를 했다가 뭐 군사지역 같은 경우에 이 부대가 철수를 할 때는요,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담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경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시설물의 업무 자체가 밖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도록 엄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내부의 관찰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담장을 함으로 하면서 요즘에는 외관까지 신경을 써서 뭐 벽화를 그려놓는다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로 이 담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울타리 지역의 경비는요,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콘서티나 철사라든가, 이 콘서티나 철사가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시철사의 이 코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치를 하고 쉽게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뛰어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철사가 있고, 이 외에도 체인링크처럼 보통 가시철사와 합쳐진 일종의 파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뭐 유해동물, 뭐 울타리용으로, 또 더 나가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은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 또 낙서 방지용 같은 경우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미관상으로 봤었을 때 수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미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수목 울타리 형태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학교라든가 가정집, 관공서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경계를 나누면서도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이러한 울타리 경비 효과들도 있습니다. 한편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담장들이 명확하게 외부와 내부를 잘 구별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최소화시킴으로써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는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각각의 다르게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폐쇄된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통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정 시간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시에만 개폐할 때는 평상시에는 항상 폐쇄를 해두되, 여기에 특별한 잠금 장치를 이용을 해서 외견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평상시에 순찰하다 오픈이 됐다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 자물쇠 관리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자주 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 활동이 아닌 지역에 주로 폐쇄된 출입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도 긴급하게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되면은 그때는 한꺼번에 동시에 비상계단 쪽으로 오픈이 된다라든가, 옥상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닫혀 있지만 화재 경보가 울릴 경우나 긴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는 이게 자동문으로 열려서 이 폐쇄된 출입구가 긴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방된 출입구는 그렇죠,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차량이 출입할 경우에는 차량이 교차를 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이동하는 출입구입니다. 아무래도 직원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할 경우에는 신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다 하더라도 마치 지하철 게이트처럼 각각의 게이트를 나눠 가지고 사람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넓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차량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차량 유형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고, 평상시에는 양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대에 맞춰서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하는 이러한 방식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입구가 한 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폐쇄된 출입구와 개방된 출입구 말고 기타 우리가 출입구 같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출입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침입을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출입구를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이 외에도 하수구라든가 배수구, 또 사람들이 이러한 이 공조기를 통해서, 즉 에어컨 이 공기 나가는 걸 통해서 보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상부에 있는 각종 공비 흡입관이라든가 배기관, 또 그 외에 맨홀 뚜껑이라든가 낙하장치, 엘리베이터의 빈 공간, 기타 옥상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타 다양한 출입구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을 경비를 할 때 있어서는 창문도 출입구와 함께 같이 이 시큐리티 시설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체크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경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라든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확실한 잠금 장치라든가 비상 출구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재나 기타 위험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비상구의 예비적인 조치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편 긴급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서는 열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장치들도 필요할 겁니다. 한편 옥상도 아주 중요한 이 시설 이 경비의 이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통행인이라든가 순찰 경비원에 의해서는 쉽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의 아주 주요한 대상으로 우리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따라서 옥상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외곽 시설물의 경비 중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주로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경보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로 시큐리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벽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의 외벽과 함께 연결이 돼서 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입 사실이라든가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주로 순찰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놔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구역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시설물이 있을 때 이 시설물에 이 가시지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비원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또는 경비 장치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을 때 이 경비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역을 바로 가시지대라고 하는데, 이 가시지대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한눈에 그리고 더 멀리까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 가시지대가 너무 좁거나 작았을 경우에는 경비 효과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위험 지역에 장벽을 높이거나 경비원한테 침입 경보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탐지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이 가시지대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감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시지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물쇠라든가 각종 잠금 장치에 대한 문을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각 지역의 중요한 곳에는 경계 초소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설 경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의와 함께 이 외곽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이후에도 이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비 업무에서 외곽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찰 책임자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시설 경비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경비 활동에 있어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 범죄라든가 도난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각종 혼잡 경비, 이러한 것들을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시설 경비 업무고요. 시설
시설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물리적인 외부로부터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또 외벽, 창문, 자물쇠, 기타 방호 시설물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차단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한편 2차적으로는요, 경보장치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경비원이나 아니면 인근의 경찰서와 각종 각종 이 통제센터와 직접 연결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경비원이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취약 지역도 이 센서로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곽 경비의 기본적인 장벽들, 대표적인 게 자연적인 장벽과 인공적인 장벽, 뭐 협곡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아주 깊은 숲을 또 외딴 곳 이런 게 자연적인 장벽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당연히 인공적인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장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가시철사나 콘서티나 철사와 같이 내부와 외부가 철조망을 통해서 구분하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설치와 철거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철조망 같은 이 장벽이 있는 반면에 담장처럼 시설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은폐 효과가 있는 이러한 시설물도 있습니다.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차량들을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서는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가능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출입문을 개방된 출입문과 폐쇄된 출입문을 서로 구분을 해서 폐쇄된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대나 아니면은 비상시에만 활용하거나 평상시에는 주로 닫혀두고 여기에 특수한 잠금 장치나 외관상으로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부착을 해놓고 개방된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방문객이나 일반 고객, 기타 통행하는 차량들을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놓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들을 적절하게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서는 폭은 넓지 않지만 각각의 게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차량 유형에 따라서 양방향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대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일방 통행을 만들므로 해가지고서는 혼잡도를 최소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출입문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기타 출입구로 각종 하수구라든가 배수로, 기타 공기 흡입관이라든가 배기관, 맨홀 뚜껑이나 낙하장치, 엘리베이터, 기타 옥상 같은 경우도 폐쇄된 출입구로 경비 계획에 함께 포함을 시켜야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건물 경비에 들어오게 되면요, 창문과 출입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의 외관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또는 경비에 취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경비 중점 지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한 구조물로 만들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확실한 잠금 장치라든가 비상시에는 이 문을 깨고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기타 이 긴급한 목적에서는 외부로부터는 열리지 않지만 내부로부터는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안전성까지 보장을 해야 되겠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쉽게 확인을 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장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외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근 건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입 사실이나 손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거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외관을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경계구역이라고 해서 일단 경계구역 내에 가능한 한 이 가시지대를 최대한 넓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장애물을 제거를 하거나 또한 경비 효과성에 도움이 이 경비지대가 가시지대가 너무 작아서 경비 효과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지역에 장벽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경비원들이 침입 경보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 효과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외곽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 업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외곽 경비의 책임자가 된다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비 책임자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